다음은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났죠? 민주당이 뭔가 LH 사태가 터졌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뭐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권익위에. 그리고 권익위가 조사를 그동안 했죠. 그리고 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권익위원회 여당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했다. 투기 적발했는데 이건 줄여서 쓴 거고요. 일단 뭔가 수상하다. 수상한 12명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명단은 비공개. 일단 권익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뭐 명의신탁, 농지법 위반 등 다양하다. 그러니까 명단을 일단 이 민주당에 넘겨준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후속 조치는 무엇일까?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가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거든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투기 연루된 출당, 엄포를 놨지만 의원 이름도 못 밝힌 민주당. 이게 뭔가 이게 당혹스럽다는 거죠. 민주당이 권익위에 맡긴 조사, 투기 의혹 의원 이게 상당히 좀 나온 편이에요. 12명이니까. 그러니까 당혹스럽다. 지도부 회의 미루고 대책 논의. 송영길 대표 즉각 출당 약속에도 당내에서는 뭐 기소도 안 됐는데 이걸 출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LH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러면. 정면 돌파할지 선변 졸치할지.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은 그 명단 공개할지 말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좀 주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의 발표 그리고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당은 그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거기에 연관된 내용들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 후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입장은 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해 왔던 이 조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 투명한 조치 등은 이 내용을 보고 철저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자, 그럼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내용이지만 이 12명의 명단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주목됩니다. 변희정 교수님, 예. 이 명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송영길 대표도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투기 연루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는 물론이고 출당 조치하겠다라고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명단을 공개 안 할 명분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 민주당 의원 전원 174명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위에서 송영길 대표가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4월 7일 재보선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변화와 쇄신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할 도리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국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국 회고록 관련해서 예. 송영길 대표가 내로남불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도 내로남불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공개를 통해서 정면 돌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준석 돌풍입니다. 이준석 돌풍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면서 예.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꼬리를 말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예. 만약에 이걸 정면 민주당이 공개를 할 경우에는 다시 볼이 국민의힘으로도 넘어갑니다. 왜냐? 국민의힘도
그쪽은요. 당초-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은 공개를 안 하느냐. 그리고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우리도 전수조사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막상 민주당이 공개를 할 경우에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수조사 했을 경우에 그러면 몇 명이 나오겠는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명이 예. 연루가 됐는데 본인은 6명이거든요. 예. 174명 중에. 가족 포함해서 다 해서 12명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요. 근데 가족까지 하니까 직계 좀비서가 하니까 816명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국민의힘 하면은 부동산 부자 정당으로 좀 상징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무리를 빚어서 탈당한 분들, 뭐 박덕흠, 전봉민 500억 이상 자산가거든요. 그리고 피감 기관으로부터 뭐 수천억 이상의 뭐 발주를 받았다는 그런 이제 무리를 빚어. 논란이 좀 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는 용인시장 때 그 직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면 돌파 먼저 공개를 할 경우에 이 볼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공개를 안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해서 송영길 대표 정면 돌파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유로 이거는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어요. 오창석 평론가는 이 공개 여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혁이라는 것이 이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공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 첫 번째는 또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대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똑같았구나. 의원도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한번 공개를 하는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 당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74명의 의원 중에 6명 본인 관련돼 있고요. 816명의 직계가족 포함해서 이 중에 10명인 겁니다. 그래서 총 16건인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회의원 스스로라든지 직계가족 관련해서 좀 소명할 기회나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권익위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지만 의원 스스로는 또 그렇게 판단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송영길 대표와 조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율한다는 것은 예. 덮어준다기보다는 나도 좀 억울하다는 걸 좀 얘기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걸렸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것도 예. 되게 웃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 단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공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권익위가 합수본에 넘겼기 때문에 예. 이 명단이 어떻게든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다라면 선제적으로 얘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장의 정당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된다. 다만 국민의 힘으로 공을 넘겨서 예. 우리도 공개했으니까 너희도 공개를 했을 때 국민의힘은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아야 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 부분이 국민적 여론이 다시 들끓어서 예. 민주당도 이렇게 쇄신했는데 국민의힘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방향성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절대 끝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할 명분도 없고 법적 수단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번 어겼잖아요. 같이 하기로 해놓고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걸 번복해서 다시 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도 언젠가 할 수 있고 국민의힘에게 공을 넘길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공개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명분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공개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뿌리 뽑고 와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두 봅니다. 분 설명은 좀 약간 다르지만 어차피 이거는 공개할 수밖에 없다. 뭐 두 분 말씀은 그러네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재발등 찍은 악수인가 물음표가 찍혔죠. 그러니까 스스로 요청했다 그 뜻이죠. 좌불 안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 나온 것에 좀 당황하다. 여러 가지 파장이 어디로 갈까 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도 그 얘기가 있네요. 오늘 뭐 대응 방안 논의하는데 국민의힘의 동참 압박하면서 국면 전환 나올 수도 있다. 요겁니다. 요거. 전환 변호사. 네.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조사받을 의사가 없습니까? 없다라고 볼 수 없고요. 저희도 이제 기존에 3월에 조사 동의서를 의원 전원에게 다 진구해 놓은 네.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지금 조사는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그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걸 맡겼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사실은 그 민주당의 전 국회의원이신 전현희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권익위에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시는 한마디로 좀 분들도 약간 100% 못 믿겠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편향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정말로 국민의힘의 동참 압박이 될 만큼 시원하고 과감한 조치를 좀 하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동참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국민의 공분이 있었고 예. 특히 우리 정치 지도자라고 할 만한 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부분 털고 가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도태가 되고 결국 우리 지금 이준석 돌풍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열망이 좀 한번 싹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의원 이름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다면 어. 저는 국민들께서 어차피 국민의힘도 동참하라는 압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TV 토론회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계속 있어요. 아마 이거 국민의힘도 전수조사 받으실 겁니까? 당대표 되시면 이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대답에 따라서 기사로 또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오늘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혹시 이런 내용이 좀 다뤄지는지요.